계셨다가 많이 탈락하는 유형이 줄글로 절대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항공 승무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넣어두시고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최종 합격했던 분이 근데 어떤 분들이 좀 아쉽게 떨어지냐면 힘이 드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하나쌤입니다. 오늘은요 승무원 면접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유형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항공사 채용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사실 2개의 항공사가 지금 1차 면접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좀 항공업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승무원도 많이 뽑는다고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예전에 승무원 준비하셨던 분들 많이 준비 다시 시작하시는데 제가 저희 조스를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다가 많이 탈락하는 유형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사실 승무원 면접은요 1등보다는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잘하시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쫙 잘해서 1등하지 않아도 붙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탈락하는 유형을 듣고 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태도, 그 다음에 답변, 보이스 이 3가지를 나눠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탈락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사실 승무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탈락했던 유형이 면접 AI, 그 다음에 승준생 AI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너무 잘하고자 하다 보니까 사실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이게 막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을 잘하시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시다 보면은 네, 저는 수험번호 1번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장점은 뭐뭐입니다. 제 승무원이 됐을 때 어떤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소 딱 거시고 나서 계속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웃으시면서 딱 공수 취하시고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이 사실 원하는 게 요즘 주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준비 안 한 거 해달라, 자연스럽게 해달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너가 말하는 느낌을 보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의외로 합격생 분들 중에서 약간 말씀하실 때 보세요. 이렇게 꼿꼿하게 있는 것보다 네, 저는 이런 부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께 이런 부분 많이 해드렸고 대한항공에서도 좀 승객분들께 이렇게 그냥 가벼운 어떤 말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바운스? 이 정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요. 실제로 이제 앉아서 면접 보실 때 합격생분 중에서 제주항공에서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가볍게 쓰셨던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소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소를 이렇게 딱 거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게 저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 해드릴 수 있고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경련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평소에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소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실 때 실제로 미소를 지을 때 입이 좀 벌어져야지만 웃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보면 니, 다 부분에서 아로 벌어지는 부분이 사실 뭐뭐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느낌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답변을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카페에서 일을 했었을 때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저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이 벌어지는 순간에 활짝 웃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셨을 때 미소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사실 눈미소를 지어주시면 돼요. 답변하실 때는.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했었을 때 눈을 웃으셨다가 이제 입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음에 신경 써주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웃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 어미에서만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계속해서 치아 미소를 막 미친 듯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면접관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1차 면접에서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스 부분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보이스에서 여러분들 의외로 목소리 되게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목소리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는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보이스 톤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목소리 씨앗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애기 같은 목소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네, 저는 엄마 밥 줘 이런 목소리에서 울림만 넣으면 엄마 밥 줘. 네, 저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엄마! 이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좀 변태 같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억지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대한항공 특히 승무원분들 보시면 목소리가 울림이 좋아요. 울림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하셨죠.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울림 좋은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울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울림을 좋게 하시려면요. 목청을 약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주시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하면 공기반 소리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좁혀서 저는 이게 아니라 네 저는 하시고 공기를 입에 많이 넣으셔서 입을 좀 크게 벌리시면서 공기가 여기서 스피드하고 있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요.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습니다. 쪼이는 게 아니고요. 입 벌리시고 여기 좀 늘어뜨린다 생각하시고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울림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는 말투에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승무원 면접은 말을 아주 기똥차게 잘한다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좋고 말을 참 상황에 맞는 말을 잘한다라는 분들이 뽑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에 맞는 애티튜드나 말투가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신데 가장 힘들었던 고객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좀 아쉽게 떨어지시냐면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고객은 계속해서 화를 내는 고객이셨습니다. 실제로 그 고객께서는 술을 취하시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면서 계속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객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실제 면접관님들 자체가 이 직업이 아주 큰 역량보다는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찐 F, MBTI F처럼 공감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칭송 레터를 많이 받는 거를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답을 막 아나운서나 기자처럼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 안전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컴플레인 레터를 많이 받아요. 잔인하죠. 그래서 사실 규정은 이렇지만 이분을 좀 감싸 안으면서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뉘앙스가 풍겨지만 실제로 상황에서도 이 분을 잘 다독이면서 큰 컴플레인 안 받고 케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면접관들은요, 공짜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그래서 승무원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이사님 또는 상무님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으신데 괜찮으신가요? 이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공감되는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기 때문에 비슷한 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 최악의 손님 말씀하셔도 실제로 가장 힘들었던 고객님은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화를 내시는 고객님이셨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 술이 취하신 상황이라 이성적으로 제 얘기를 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갔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했고 또 고객님께서 좀 인사불성이 되셔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저와 동료들이 굉장히 진땀을 흘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고객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다 지난 일이고 힘들었지만 그 고객이 정말 1도 이해가 안 되보다는 1도 이해는 돼. 이렇게 좀 끌어안는 듯한 그런 분위기와 말투를 연출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거에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그 질문에 맞는 말투가 나오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컴플레인을 받는 건 표정과 말투 때문에 고객 컴플레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하시고 질문에 맞는 내가 승객을 대한다라는 그 예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세 번째 답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단 여러분은 스크랩트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스크랩트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요, 진짜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그 써놓은 거에 스스로를 얽매이게 되면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크랩트를 쓰시면요, 여러분들 왜 쓰세요? 정리하려고 쓰시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쓰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이게 아닌 답변이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세요. 당황. 그래서 막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갑자기 근데 그랬던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표정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바뀌시는 분들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랩트를 달달달달달달 쓰면서 외우시면요, 정말 탈락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은 본인이 해야 될 저희 강점 면접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정말 잘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나와 어울리는 단어, 키워드,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셨다가 질문에 활용하는 강점 돌려막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문이 강점이고 강점 돌려막기, 특허받은 돌려막기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말하시는 거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기는 승무원 400명 합격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변 스크립트 안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줄글로 절대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서 많이 탈락하는 유형이요. 대답을 하고
뒤에 승무원으로서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단점 얘기하시고도 하지만 저는 이런 단점을 잘 보완해서 대한항공에서 승객분들께 편안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무원으로 연결하는 포부가 무조건 연결되시는 분들이 탈락 유형에 너무 많습니다. 면접관들은요, 사실은 궁금하면요, 또 꼬리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부로 연결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죠.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승무원으로서 강점 물어보시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티키타카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단점이 뭐예요? 저의 단점은 사실 좀 욕심도 많고 어디서든지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서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잘 조절해서 기내 안에서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끝나는 거죠. 면접관이 사실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어색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사 포부 어떻게 되세요? 승무원으로서 마지막 강점, 필살기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질문하시거든요. 그때 포부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을 포부로 메아리처럼 제가 앞으로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된다면, 제가 제주항공의 승무원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넣어두시고 물어보는 부분에 딱 맞는 대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마지막으로 영상이 길어지는데요. 진솔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진솔하지 않은 답변 너무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에서 면접관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잘했고 모두가 칭송 레터 받았고 모두가 1등 사원이었고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면접관들도 알아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필터링을 막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숙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를 느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느꼈던 만큼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보이고 승객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내가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최종 합격했던 분이 지난 채용과 뭐가 달라졌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크게 정량적으로 바뀐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질문 받았을 때 토익 올렸다,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걸 뭔가를 꼭 만들어내서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이 실제로 저는 직전 채용과 지금까지 이번 채용까지 정량적으로 아주 많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기다리면서 제가 다른 일을 좀 해보기도 했고 조금씩 경험해보면서 저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이가 부족한 일들을 좀 피부로 느끼기도 했고, 또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온 거 보면 제가 객실 승무원을 얼만큼 하고 싶은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붙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답변 필터링 가득 치셔서 자기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얘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무슨 생각했는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이런 유형이 탈락하고 또 어떤 유형이 붙었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스 새언니가 승무원들만 10년 동안 가르쳤고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생생한 답변들, 생생한 모습 다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강점 살려서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강점 면접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봐주시고요.
항공사들의 족보, 또 답변, 자소서, 합격생들이 어떤 답변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 항공사별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수제 자료집, 시그니처 수제 자료집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강점으로 나는 나대로 붙을 겁니다. 안녕!